네, 조선주 뭐 올해 날아다녔던 거는 뭐 한두 번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물 들어오는 게 저희가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그 조선의 국모 저희가 이제 애널리스트 분 초대해서 조선주가 연말에 담으면 어떨까요? 라는 의견을 여쭤봤을 때 모아가는 전략 좋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었거든요. 조선주가 업황 자체가 완전히 이제 올해 뭔가 턴어라운드 신호가 나왔고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러한 흐름을 전망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아무래도 조선업계가 이제 10년 만에 턴어라운드 얘기가 일제히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여기에 성공하면서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역대 최대 신규 수주를 앞세워서 좀 상승 랠리를 펼쳤는데요. 그렇죠. 근데 좀 주가가 주춤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피크아웃 이런 우려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피크아웃 논란 때문에 조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또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게 내년에 이제 조선사들의 수익성이 좀 개선될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주가 반등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조선업을 보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제 실적이랑 이제 수주인데 올해 이제 실적을 봤다면 하반기부터는 이제 수주에 힘이 좀 실릴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좀 이렇게 많이 몰리고 있고 또 실제 유가 상승 신규 수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프랑스 세계 3위 해운사가 국내 HD 한국조선해양 이쪽에 이제 컨테이너선 열척에 대해서 발주 문의를 좀 했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요게 이제 성과가 이제 척당 6천만 달러에서 8천만 달러 수준이라서 이게 하나당 뭐 한 척에 775억 원이라서 최대 뭐 1,000억 원까지 좀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연말에 뭐 한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수주 소식이 좀 나오면서 이제 좋은 소식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좀 나오면서 하반기부터는 신규 선박 수주 발주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좀 뭐 호재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탄소 감속을 목표로 해서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되는 수요가 좀 나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게 이제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암모니아 운반선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조선주에겐 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조선주 관련해서는 계속 좋은 이야기들이 올해 내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11월 들어서 주가의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조선주들을 이렇게 좀 순위를 세워보면은 뭐 HD 현대중공업, HJ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이런 순으로 이렇게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보면 역시나 대형주 중심의 상승이 좀 두드러진 그렇죠. 것 같아요. 전반의 흐름이 한 25% 정도 상승을 했죠. 네. 조선주를 이제 판단할 때 우리가 핸드폰은 교체 주기가 대략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새는 좀 길어지긴 했지만 평균 그렇죠. 네, 그리고 자동차는 5년이 교체 주기입니다. 조선주는 20년 주기로 사이클이 오거든요. 아, 너무 기네요. 그래서 조선주가 가장 핫했던 시점에서의 시기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이때 조선업종의 종목들이 굉장히 핫하게 움직였어요. 네. 물론 이때 중국 경기 회복에 관련해서 연동한 상승도 있었겠지만 20년 주기로 해서 배를 교체하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도크 상황을 보게 되면 국내 도크 4년치 물량이 다 차 있다랍니다. 그리고 LNG선 같은 경우는 8년치 물량이 다 차 있다라고 하는데요. 조선은 좋습니다. 수주 실적도 좋고 환경도 좋고 교체 주기도 돌아와서 굉장히 좋은데요. 단 조선업종은 노동 집약적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영업 이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한 3%, 2%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반도체가 왜 움직이냐면 반도체는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입니다. 높게는 20% 정도 나오고요. 이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에도 10% 중반대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5%, 건설 같은 경우에도 3에서 5%, 전기전자는 10% 정도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조선주에 대한 수주도 많아지고 있고 환경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해당 기업들의 어떤 그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이런 그 매출 구조 측면에서 이게 점증하면서 앞으로의 진행이 되기보다는 현재 거의 그 다 채운 상태에서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상황에서 추가로 더 크게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환경이 좋아져야 됩니다. 전체 세계 경기 환경이 좋아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여기에 대한 그 조금은 긍정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BDI 운임지수입니다. BDI. 물동량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BDI 연초 지수 가격이 500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1000 수준에서 계속 횡보했습니다. 최근에 BDI 지수가 2500까지 올랐습니다. 그렇게나 가파르게 최근 2주, 3주 사이에서 가파르게 운임지수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물동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의 수주, 추가로의 매출 성장세 측면에서
내년도에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조선업종은 2, 3% 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수주해야지만이 성장하는 추세 흐름이기 때문에 이 성장 추세에 꺾이면 조선주의 주가도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성장의 추세를 계속 지켜보자. 이런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하나오션은 좀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오션은 잠수함을 열심히 만들고 있죠. 네, 일단은 원래 대우조선 해양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어찌 보면은 방산 쪽에 좀 강세를 보였던 곳이 이제 현재 하나오션이라고 보실 네.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뭐 기존에 하던 사업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격도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잠수함을 수주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어마어마한 수주가 될 거다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잠수함 한 대가 도대체 어느 정도 하느냐? 보통 지금까지 나온 계약, 알려진 계약에 의하면은 한 대에 8천억 정도 한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8천억이 얼마나 대단한 규모냐 그러면은 우리가 LNG선 기준으로 보시면은 한 대 4천억, 컨테이너선 기준으로 한 대 한 2천억 정도 하거든요. 이 마진은 어때요? 마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국방산업 같은 경우에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마진이 옵션이 워낙 궁금하네요. 다양하고 그리고 어떤 장비를 다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저 비싼 이유가 리베이트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은 앞으로 하나오션의 미래가 밝으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타겟을 잡고 있는 곳이 캐나다 혹은 뭐 동남아시아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수출했을 때 경쟁할 수 있는 국가들을 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방산에서 수출 경쟁하는 국가가 프랑스가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판매하는 이제 뭐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보통 6천억 이상 정도에서부터 가격이 출발합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이게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경쟁한다라는 관계에서 러시아 잠수함을 얼마나 도입하겠느냐 싶긴 하지만 러시아나 중국에서 만드는 말 그대로 하나오션이 만드는 이 잠수함과 경쟁할 수 있는 잠수함의 가격이 3천억 정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옵션,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냐가 중요하겠지만 과연 여기서 다른 이제 뭐 헬기 산업이나 아니면 전투기 산업처럼 우리나라가 항상 잘 나가다가 고배를 마시는 게 마지막에 가격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방산에서 리베이트를 말씀드린 이유는 중국은 대놓고 리베이트를 줍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리베이트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항상 방산 영업의 마지막에서 우리나라는 글로벌에서 조금 왕따가 되는 이유가 리베이트에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갑자기 그 린다김이 생각나네요. 하나오션에 대해서 하나 더 얹으면 네. 하나오션이 유상증자라고 신규 상장이 이번 주였었죠. 그래서 최근 거래량이 늘어나는 상태이고요. 주가 여기서 더 추가로 올라가게 되면 신규 상장 물량에 대한 부담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하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반등이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가 좀 왔다 갔다 움직임이 있었는데 밤 사이에 좀 변동성이 컸어요. 오펙 플러스가 하루에 100만 배럴 추가 감산 얘기했는데 요거 자체 감산이라서 잘 못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영향이 좀 있나요? 지금 유가? 유가와 관련돼서 살펴보시기보단 그 이쪽 시장에서 이제 조선업과 관련돼서는 뭐 두 분이 좋은 말씀 다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완전히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떤 이야기요? 새로운 배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한데 암모니아 운반선의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암모니아 운반선. 암모니아 독성 물질이라서 일단 아무나 못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는 LNG, LPG 선을 조금만 고치면 일단 암모니아를 나눌 수 있고요. 그 암모니아의 화학식이 H3가 붙기 때문에 이 분리해내는 기술만 있으면 수소를 나르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그 하나의 그 캐리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소를 지금 액화시켜서 나르려고 한다면은 그걸 그냥 기화시킨 상태에서 나르기도 어려운데 이거 액화시켜서 나르려고 한다면 절대온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270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거 뭐 보냉제 아무리 뭐 보강한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런 기술들 자체가 어려워서 수소 에너지가 활성화될 수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암모니아를 만드는 것까지는 되는데 암모니아에서 다시 수소를 떼어내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이 만약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이런 암모니아 선 같은 경우에는 대거 급증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재생 디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생 디젤은 기존의 바이오 디젤과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기존의 바이오 디젤은 대두 껍질이나 아니면 옥수수 껍질 같은 거 모아가지고 여기서 기름 짜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 디젤에 섞어 쓰는 건데 지금 재생 디젤은 화학적 처리를 통해서 폐식용유, 그 다음에 동물 기름 이런 것들을 섞어서 거기서 이제 디젤을 만들어내고 나프타도 뽑아내고 그 다음에 프로페인 같은 것도 뽑아내고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이거 항공유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르는 전반적인 어떤 상황이 또 바뀔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바이오 디젤 같은 거 쓰면은 그 바이오 디젤 안에 산소가 들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연소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탄소 발생량과 황 발생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장비를 많이 고치지 않고도 배를 계속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또 생긴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새로운 수요도 있고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좀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저는 마지막으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HD현대중공업이 지금은 가장 나아 보이지 않나. 종목으로만 탑픽까지. 말씀드리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선업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제일 핵심이 되는 거는 결국 이모입니다. 이모요? 네, 이모. 이모? IMO. 아, IMO. 네, IMO 2025, IMO 2030 이런 걸 보시면은 이모. 결국에는 우리가 원래는 벙커 CU라고 하는 아주 더러운 기름을 태우면서 이게 배가 움직였습니다. 그쵸. 근데 이 부분에서 이게 저항유가 나오고 그리고 LNG 추진선이 나오면서 이 이후에 이제 암모니아도 말씀해 주셨는데 암모니아 추진선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게 배들이 움직이는 이 상황에서 이제 바다 위에서는 잘 안 보이니까 너무 매연이 많이 나온다.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환경 규제를 걸고 있고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연이 많이 나오는 배는 속도를 줄이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이 규제는 점점 더 강화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속도를 줄여라. 이거 배 운항하면은 돈이 비용 별로 더 안 들죠. 되네.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배를 또 교체하는 신규 수요로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제일 핵심은 우리나라가 암모니아 운반선이 됐든 LNG 운반선이 됐든 그리고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됐든 한국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우리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주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김대중 고수입니다. 조선업 사이클 20년 주기다. 김종효 고수는 HD 현대중공업을 콕 집으셨고요. 김민기 고수는 친환경 선박 조선주에게 기회다. 테이브 고수는 한국은 고조선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오늘 장탑5 5가지 주제에 대한 네 분의 고수 의견 들어봤고요. 우리 시청자 고수분들은 또 어떤 의견 남겨주셨을까요? 박세미 아나운서 확인해 보시죠.